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오늘은 이 누구나 다 부동산으로 이 돈 벌기를 좋아하죠. 아마 이 세상에 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기 싫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펀드가 됐든 이 돈을 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뭐 기쁘게 생각들 하겠죠. 그래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또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뭐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막막한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 막막함이 먼저 다가오는 거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이 투자 종목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투자 종목은 이 분양, 뭐 청약받는 게 있겠죠? 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단독주택, 또 아파트에 대해서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급매물이 나왔다라고 또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매물, 그런 매물을 사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뭐 다세대하고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좀 여유 자금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상가나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부동산 투자 종목이 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약통장 왜 가입하셨나요? 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한 것을 청약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거죠. 즉 아파트 청약과 요 분양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내가 청약통장이 없어, 그리고 나는 유주택자, 뭐 1가구 3주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첨된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도 가능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 아파트들이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인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평당 2,500만이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청약 받는 분들이 발생한 수익을 건설회사가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 아파트들이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1,800만이다. 아, 얼마나 행복해요. 기존 아파트가 2천만 원인데 새로 짓는 새 아파트가 평당 1,800만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대박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청약 받으셔야 되죠. 이런 거는 프리미엄 주고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 미분양이란 거는 분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분양권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 재미가. 투자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극히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이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뭐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거 장점이 있겠죠? 또 지금 뭐 계약금, 즉 분양 가격이 5억이라 하더라도 계약금 10%, 즉 5천만 원 집어넣고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뭐 2년 내지 3년 동안 지금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잔금은 2년 뒤, 3년 뒤에 마련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요 아파트 청약하고 분양권의 단점으로 본다면 청약 순위, 즉 청약 통장이 있어야겠죠. 또 내가 저 아파트 분양받고 싶다고 해서 다 당첨되진 않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있으니까 뭐 30대 1, 뭐 100대 1, 그 경쟁률을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청약 순위가 있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급매물하고 신축,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점에서 급매물의 정의는 뭐냐라고 한다면 시세 대비해서 10 내지 15%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우리는 급매물이라고 그런다. 예를 든다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10% 하락한 가격이면 2억 7천이 되겠죠. 그리고 15%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러면 2억 6천5백만 원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3억으로 통상 거래되는 아파트가 갑자기 2억 6천5백만 원 나왔다. 급매물 같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 10 내지 15%가 하락한 그런 급매물 아파트는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또 대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투자성은 아무래도 뭐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투자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파트의 장점으로 본다면 뭐니 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월세 수입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내가 거주의 목적이다 하면 내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언제든지 아파트라는 거는 좀 가격만 좀 싸게 좀 내리면 언제든지 매수세가 달라붙는, 즉 매수 수요가 풍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서 아파트는 단점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성향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가구하고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면, 뭐 단독주택은 뭐 거주의 목적으로 주로 뭐 사고 팔고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만 하더라도, 즉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단독주택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주택이라고 하면. 그래서 단독주택의 선호도는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대세가 되고, 이렇게 단독주택은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파트를 선호하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은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많이들 매입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요, 다가구 주택 월세 400만 원 받던 게 월세 60만 원으로, 즉 다가구 주택이 노후 대체가 안 되는 진짜 심각한 이유, 요 방송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한번 시청하시고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 연립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그냥 압축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면, 뭐 결론적으로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살 돈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신 다세대 빌라 연립을 산다는 얘기고, 요런 다세대 빌라 연립의 특징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아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다세대 빌라 연립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더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세대 빌라 연립이 아파트에 비하면 투자성이 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다세대나 빌라를 사는데 정말 운 좋게 뭐가 된다? 요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개발된다는 이슈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된다 안 된다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이슈가 있다면 그러한 이슈까지도 벌써 10년 전부터 재개발된다는 이슈하에 그 지역의 다세대 빌라 연립이 다 시세에 다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은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월세라도 나오니까, 또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파트 살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다세대나 빌라 연립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저의 방송을 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 오피스텔하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얼마나 좀 이렇게 안 좋게 말을 하는지, 뭐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지 마세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냥 저한테 여쭤보지도 마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서울에 한해서 역세권이고 10분 이내 거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나마 수익성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는 거고, 나머지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수익 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입자 맞추기도 어렵다. 따라서 투자하시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다가구나 빌라 오피스텔의 장점으로 본다면 월세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거주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점으로 본다면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공실의 위험이 있고, 만약에 공실이 되면 관리비까지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다가구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비해서 매수세가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본다면 상가가 있겠죠. 상가는 크게 근린 상가, 또 집합건물 상가, 주상복합 상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근린 상가는 말 그대로 1층에서 3층 내지 1층에서 5층짜리 건물 그냥 상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상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 그 정문 맞은편의 상가들 요런 상가는 그나마 괜찮은 상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심지역 즉 시내가 되겠죠. 시내에 있는 상가 오피스 건물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기가 있다. 그래서 요런 지역의 상가들은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 상가들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집합건물 상가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집합건물이라는 거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501호, 502호 이렇게 각각 구분 소유로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501호가 집합을 이루고 있다. 좀 이런 건물들의 특징은 개별 등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1호 소유자 따로, 102호 소유자 각각 따로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을 이루기 때문에 집합건물이라는 건데요. 요 집합건물 속에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테마상가, 또 전자상가, 대규모 쇼핑센터, 무슨 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도 다 집합건물인데요. 핵심은 이 집합건물 상가의 특징은 건물을 쪼개서 각각으로 판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익이. 우리 매수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분양하는 사람들이야 월세가 얼마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월세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 절대로 사지 마. 저희 방송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집합건물 상가 중에서 그나마 양호한 상가가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나 상가. 아파트 단지나 상가도 101호, 201호, 301호 소유자가 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아파트 단지나 상가 요 정도 선은 그나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파트 단지 세대수는 500세대인데 상가 점포세가 50개다. 이런 것도 투자성이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아파트의 세대수하고 아파트 단지나 상가 점포의 개수 요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상복합 상가가 또 있죠. 이 주상복합 상가의 핵심은 뭡니까? 위의 층은 아파트로 쓰고 1층, 2층은 상가로 쓰는 거. 그래서 주거와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가. 그래서 이런 거를 주상복합 상가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요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주상복합 상가는 1층은 양호하다. 그리고 2층, 3층은 재미가 없다. 기죠?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요 상가의 장점으로 본다면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 상가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상가의 단점이라는 건요, 먼저 큰 돈이 들어가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좀 힘들어요.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요 상가도 테마상가, 전자상가 이런 거 잘못 사면 매수세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팔렸다, 또 집합건물이다, 또 주상복합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공실이다라고 하면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토지가 있겠죠. 토지. 이 토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뭐 택지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막 분양하지 않습니까? 상업 용지로 분양을 하고 또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하고 주차장 용지 등등으로 이제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사가지고 내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 수도 있고 상업 용지는 상가를 지어서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또 뭐 구미 국가산업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뭐 창원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라 해가지고 또 있는 거고 관광단지라고 또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제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토지들을 분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하는 뭐 산업단지가 됐든 뭐 공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재미가 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더더욱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 기획부동산들의 토지 쪼개기, 이 토지를 막 쪼개가지고 막 팔아먹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의 장점과 단점을 본다면, 장점은 이제 시세 차익이죠. 그래서 토지는 잘만 사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 근데 토지의 단점을 본다면 큰 돈이 들어가죠. 또 요거는 토지는 장기전이에요. 뭐 개발 이슈가 있고 뭐 특이하게 여기가 뭐 발전하네 요런 등등의 얘기들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로 시간이 길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토지는 잘못 사면 이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즉 매수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내놓는 순간 누군가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팔리는데 누군가가 산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뭐 기획부동산 얘기를 잠깐 해드리지 않습니까? 좀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많은 조심을 좀 하실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총괄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뭐니 해도 뭐 분양받는 거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죠. 단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좀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거 이런 건 분양받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 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또 아파트 또 상가를 놓고 본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안전하면서도 뭐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또 팔 수 있는 또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투자 종목이 바로 요 아파트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인기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명심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면 이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매도할 때가 더 중요하다. 이건 거의 뭐 절대의 법칙이에요.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다 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팔고자 할 때 팔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부동산이 내가 쉽게 팔 수 있을까?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전에 이게 쉽게 팔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부동산 그런 부동산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하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제3자들이 좋아하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개인의 욕심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3자의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욕심을 약간 접어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나중에 팔 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부동산 그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